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상황에 대한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예, 오늘 그 탄핵 심판 4차 변론 보셨겠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총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현직 대통령이 이제 현재 탄핵 심판에 지금 계속 직접 출석을 해서 공개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이제 일관되게 지금 강조를 하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엄 선포가 이른바 이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지금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이 본인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불리한 증언들은 좀 이제 삭제를 해나가고, 예. 그래서 내란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이 피해자로서 방어를 하는 그런 일관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증인이라고 예상되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인 증인으로 나와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개헌과 관련돼서 본인이 했던 입장들에 대해서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이 거기에 동의해주고 거기에 지지해주는 예. 그런 지금 이번에 4차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4차 변론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의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요?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12월 3일 계엄 사태는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양측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 지금 헌재는 헌재 시간표대로 가면서 헌재에서 다루는 것은 형법상 내란 혐의의 유무죄가 아니라 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렇습니다. 안 했느냐에 대한 예. 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관되게 계엄이 정당했다. 예. 이 계엄이라는 계엄이라는 국가 통수권자의 이 비상대권은 시행을 이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공수처나 지금 검찰로 오늘 넘어갔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형법상 이게 형법 혐의가 있느냐, 형법 예. 위반이 내란 혐의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금 또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들, 예. 또 본인의 어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예측들에 대해서 각종 주장과 또 김용현 국방장관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입장이 병존하고 있는 건데, 예. 제가 볼 때 오늘 그 입장 4차 변론에서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는 유리한 그런 그 입장과 진술들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얻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증언 중에 뭐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네네.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재판부를 설득할 때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기 전에 한 명의 이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예. 피의자로서 계엄과는 다른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맥락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생각이 같거나 진술을 동의를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판단은 헌재가 하든지 아니면 또 수사기관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좀 헌재는 헌재대로 지금 대통령의 그런 입장들이 과연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볼 때 유불리를 따지기는 지금 이른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김용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이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과 기소 또 공소장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의 어떤 관련된 입증된 어떤 증거와 자료와 진술들이 또 있어서 대통령과 오늘 김용현 장관 사이의 어떤 이 주고받은 대화나 진술이 과연 기존의 입장들을 다 완전히 번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럴 만한 파괴력 있는 게 있겠느냐. 예. 오히려 좀 짜고 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의혹을 사기에도 충분한 것도 있고요. 저는 예.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또 안타깝게 본다면 예. 대통령의 저런 입장이 물론 이제 피의자로서 자기의 어떤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방어권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됐든 대통령은 계엄을 할 수 없이 별 수 없이 결국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정당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나 계엄이 실패해서 결국 자기가 이른바 야당을 제압하려다가 결국 야당한테 생포당한 꼴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치적으로 볼 때는 패장의 입장인데 예. 패장의 경우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을 지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보기에 좀 당당할 것 같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퇴장이 된 상황에서도 오히려 내 책임보다는 다른 책임으로 이렇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 예.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당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깨끗이 승복하고 당을 살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당 자체가 너무 오른쪽 끝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대선 앞두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판단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제 가장 큰 그 요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또 반감들이 우리 국민들의 민심의 밑바닥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드러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고 예. 또 심지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우리 당의 후보들로 거론되는 분이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예.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보호하고 예. 심지어는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식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나름대로의 저는 막연한 착각이 있을 거라고 예. 보는데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착각이라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지금 나타난 그 여론조사의 수치들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확신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예. 지금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거의 사실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실상 퇴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진 국민의힘과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기대등등하게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존재하고 있는 이 민주당을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을 차라리 선택하는 민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반 이재명 반 민주당 민심이지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는 민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말입니다. 대선 승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시도를 해보려면 네네. 지금은 어떤 이 극우적인 입장과 거리를 빨리 둬야지 어떤 대선 국면에서 그래도 뛰어볼 만한 어떤 발판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네, 보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좀 분리해내는 우리 국민의힘이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사과하고 계엄이 잘못된 것임을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선거에 대한 괴담들을 확산하고 그것을 마치 계엄의 정당화 명분으로 삼는 것들은 단호히 반대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서부지법 그 난입 사태처럼 국가의 근본 법치주의 시스템을 폭력으로 이렇게 난폭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당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아직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대통령의 탄핵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강경하게 지지하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들 예.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과잉대표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남동 관지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이나 서부법원 앞에서나 지금 헌재 앞에서 대통령 지지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들의 목소리가 실제 숫자보다 과잉대표된 측면이 있어서 예. 그들의 좀 강성 지지파들이나 극우 성향의 지지 세력들에게 우리 당 지도부가 좀 끌려가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수사가 일정 정도 진행이 돼서 검찰이 기소가 되거나 재판이 진행이 되면 예. 조금 더 이제 과도기 상태가 좀 확연하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우리 당도 조금 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전망을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결론 나오고요. 그다음에 2달 후면 예. 대선인데 네네. 거기에 언제 그분들하고 결별하고 다시 국민들한테 새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 변신의 시간을 하기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도 미리부터 해서 예. 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나 극우 세력과의 단호한 분리,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이 전혀 아니다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확실한 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지금의 과도기 상황에서 일정 정도 정치적 국면이 마무리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대선 경선에는 다양한 후보들이 아마 백가정명식으로 이제 경선에 뛰어들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민주당 반 이재명 민심을 받아서 올라탈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 예. 저는 우리 당이 민주적으로 생산적으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그때부터 좀 제대로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상하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밑바닥에는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정서가 후보에게 이제 쏠리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각인됐던 중요한 이미지 장면이 그 국회에 출석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예.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꼿꼿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돼서 예. 우리 당의 강경 지지자들이나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한테 그게 인상적으로 이제 좀 꼽힌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오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고 또 많이 논란에 있었고 이러저러한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 여론에서는 세세한 걸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신선한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이 더 가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김문수 장관의 이 부상이 실체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직은 뭐 실체는 아니라 분석이 많아서요. 여쭤봅니다. 저도 오래 가지는 못할 걸 개인적으로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나타난 것처럼 민심에서 반 이재명 반 민주당 민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인데 예. 그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이 좀 표집이 좀 과대 표집되면서 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 국면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대선 경선 국면으로 본격화되면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김근식 위원장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력 주자는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혹은 누가 돼야 바람직합니까? 혹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저희 당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그룹이 있겠죠. 예. 하나는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그룹이 하나 있고요. 예. 또 반대편은 이제 계엄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그룹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룹에는 이제 그 지금 말하는 이제 홍준표, 김문수, 예. 원희룡 후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탄핵을 찬성했던 그룹에는 지금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그룹들이 있겠죠. 예. 이 두 그룹들이 저는 열띠게 저는 오히려 굉장히 흥미로운 경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서 예.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결과와 좋은 후보를 모아야만 이재명을 이기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흥미로운 저는 경선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김 위원장이 혹시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후보도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결국 본선에 가서 대선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예.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중도까지 견인해낼 수 있고 예. 수도권의 민심을 받아 안을 수 있는 후보여야 되고요. 예. 그런 후보는 계엄에 단호히 반대하고 예.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예. 그리고 부정선거 괴담에 빠지지 않는 예. 그래서 이른바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자유통일당 계열의 우리 강성 지지자들과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그런 중도 보수의 통합이 가능한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그룹, 예. 그 두 번째 그룹의 네 분 중에서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가 아까 죄송하지만 흘렸는데 네 분이 유승민, 네. 한동훈 또 누구였습니까? 안철수, 예. 오세훈 이렇게 네 분 있죠. 안철수, 오세훈이요.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는 말입니다. 수사는 네네. 검찰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 특검은 결국 안 되는 겁니까? 보시기에 여당으로서 보시기에? 지금 특검은 제가 볼 때 별 실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헌재에서는 탄핵이 이제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사 형사적 사법 절차도 이미 공수처가 넘겼기 때문에 예.
이제 검찰에 가서 새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처분이 마땅치 않고 국민들의 민심에 벗어나서 좀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 하는 거고요. 예. 예컨대 검찰이 뭐 무혐의를 내리거나 예. 검찰이 죄를 덮어주거나 할 때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실은 특검으로 수사가 사건이 이첩되어 봐도 결국 특검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소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제가 볼 때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실익이 없는데 예. 계속 강행하는 것은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 대선 운동 캠페인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김용현 전 네네. 장관이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내각 네. 중에서도 다 반대한 거 아니다. 뭐 한놈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내각 중에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전원 수사 대상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 그러니까요.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을까? 검찰은 이 수사 못한다. 이런 의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특검이.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특검이 예.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제가 보면 일단 대통령은 탄핵에 지금 심판 대상이 올라와 있고, 예. 그다음 수사 대상이 와서 이미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으로 충분히 저는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절차들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을 계속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은 예. 실제 실익도 없고, 아니, 그다음에 제가 요청 예. 그 내각 그러니까 지금 네. 여러 가지 의심을 받는 분들에 대한 수사는 덮을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를 표명합니다. 야권에서는 무슨 얘기냐 아까 내각에 어떤 참여한 분들도 내란을 동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의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것이냐 이런 의심에서 출발했단 말입니다. 야권 인사들의 얘기는. 이미 계엄 선포 과정 진행 과정을 수사할 때 국수본에서 예. 한도수 총리나 최상모 부총리나 기타 장관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일정 정도 수사를 해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해서 이 사람들도 내란 공범이다, 예. 이렇게 해서 특검에서 다 수사해가지고 뭐 내란 공범으로 처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대선용 선거 캠페인이라는 성격이 강하죠.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국무회의로 심야에 불러서 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표면상으로는 반대했지만 또 표면상으로 동의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계속 대선 국면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